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혈액은 전신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오디오북 DJ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혈관, 바로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는 순간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합병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두부, 그 두부에 딱 하나만 더 넣어서 닷새만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그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충격적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쓰러지는 걸로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서 조금씩 찌꺼기가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플라크가 혈관을 좁히고 좁아진 혈관은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플라크가 터지는 순간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정이 진행 중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혈관은 70%가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유독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세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아프신 적 있으세요?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한쪽 눈이 잘 안 보인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미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두부입니다. 두부, 여러분 참 자주 드시죠? 찌개에도 넣고 부쳐 먹고 국에도 넣고. 그런데 두부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부의 주원료는 대두, 즉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이 이소플라본이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두부에는 콩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하루 25g의 콩, 단백질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을 정도예요. 두부 한 모가 대략 300g인데 여기서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나옵니다. 매일 두부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혈관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두부를 먹는 것과 두부에 특정 재료를 더해서 먹는 것,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정 재료, 즉 두부와 함께 먹으면 혈관을 살리는 조합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볼게요. 첫 번째 황금 조합, 두부와 강황입니다. 강황,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카레의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향신료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혈관이 막히는 데 있어서 염증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먼지가 더 잘 붙는 것처럼요. 그런데 커큐민이 이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커큐민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그리고 두부와 강황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두부의 지방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커큐민은 지용성 물질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됩니다. 두부를 살짝 볶으면서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만 넣어보세요. 색이 예쁜 노란 두부 볶음이 됩니다. 냄새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처음엔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닷새만 드시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두부와 마늘입니다. 마늘,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드시죠. 그런데 마늘이 혈관에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이 알리신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동맥경화 플라크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새로 생기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플라크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혈관 청소를 음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부를 조리할 때 마늘을 넉넉하게 넣으세요. 마늘을 칼 옆면으로 눌러서 으깨면 알리신이 더 잘 생성됩니다. 두부 마늘 볶음, 두부 된장찌개에 마늘 듬뿍, 두부 마늘 무침.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단 마늘은 너무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익히거나 생마늘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드릴게요. 마늘을 으깨고 나서 바로 요리하면 안 됩니다. 으깨고 나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10분 동안 공기와 접촉하면서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마늘을 다져서 바로 팬에 던져 넣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두부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 주로 떡이나 빵에 뿌려 먹는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검은깨는 혈관 건강에 있어서 숨겨진 보물입니다. 검은깨에는 세사민과 세사모린이라는 독특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도 문제지만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그 산화 과정을 막아주는 게 바로 검은깨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또 검은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두부에 검은깨를 갈아서 넣거나 두부 무침 위에 검은깨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검은깨는 통으로 드시는 것보다 갈아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믹서나 절구로 살짝 갈아서 두부 위에 올리거나 된장국에 넣어보세요. 강황, 마늘, 검은깨.
이 세 가지를 두부와 함께 닷새 동안 꾸준히 드셔보세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닷새 동안 먹는다고 혈관이 완전히 뚫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닷새가 시작점입니다. 닷새 후에는 몸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한 달 뒤 혈압 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살리는 세 가지 황금 조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5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나쁜 습관 첫 번째, 늦은 밤 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드시고 바로 주무시죠. 혹은 자기 전에 뭔가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혈관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나요?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낮에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밤에 먹으면 지방으로 더 잘 쌓이고 혈당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혈관 내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그게 플라크가 됩니다. 야식 한 번이 혈관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흘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배고파서 잠 못 잔 사람 의외로 별로 없어요. 습관이 바뀌면 몸이 따라옵니다. 나쁜 습관 두 번째, 운동 없이 앉아만 있는 생활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혈관적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이게 반복되면 혈액순환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혈액은 흘러야 합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혈액도 흐르지 않으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 위험이 높아지고 이 혈전이 폐나 뇌로 올라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번, 딱 5분만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스트레칭이든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이든 제자리 걷기든 뭐든 좋습니다. 5분이 혈관을 살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혈관 운동입니다. 나쁜 습관 세 번째, 소금 과다 섭취입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고 몸이 수분을 보유하려고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손상시킵니다. 마치 수압이 너무 높은 호스가 빠르게 낡아가는 것처럼요. 짜게 먹는 습관,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찌개 국물을 다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반만 드세요. 소금 대신 들깨, 깨소금, 허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간장을 쓸 때는 반으로 줄이고 레몬즙이나 식초로 신맛을 더하면 비슷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시겠지만 2주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예전에 맛있게 먹던 음식이 오히려 짜게 느껴질 거예요. 혀가 바뀌면 혈관이 살아납니다.
나쁜 습관 네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혈관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혈관을 포함한 전신을 수리합니다. 손상된 혈관 내피를 복구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쉬게 합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에 비해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걸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없으면 혈관이 24시간 내내 고압에 시달리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코르티솔이 혈관 수축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7에서 8시간 자는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잠을 자는 게 혈관 치료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이 혈관을 고칩니다. 나쁜 습관 5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혈관 파괴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급격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실제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증명됐어요. 분노, 극도의 슬픔, 공황 상태가 심장마비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만성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받는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걱정들이 혈관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즉각적으로 낮아집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 하루 2-3번만 해보세요. 또 매일 10분 이상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혈관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반을 지나왔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혈관을 살리는 3가지 황금 조합. 첫째, 두부와 강황. 둘째, 두부와 마늘. 셋째, 두부와 검은 깨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5가지. 첫째, 늦은 밤 야식. 둘째, 좌식 생활. 셋째, 짜게 먹는 습관. 넷째, 수면 부족. 5째,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이 8가지를 기억하셨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몰랐던 혈관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갑니다. 혈관의 나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40살인데 혈관 나이가 60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살인데 혈관 나이가 40인 사람도 있어요. 혈관 나이는 혈관의 탄력과 내피 기능으로 측정하는데 이게 실제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혈관이 젊으면 심장이 덜 힘들게 일해도 되고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신장 기능도 유지되고 성 기능도 유지됩니다. 혈관이 늙으면 전신이 늙습니다. 반대로 혈관을 젊게 유지하면 전신이 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혈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혈관 건강에 특별히 좋은 3가지 음식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두부와 함께 또는 별도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한 음식 첫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이런 생선들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고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기름에 튀기는 것은 피하세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산화지방이 생겨서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한 음식 2번째,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복분자 같은 진한 색의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어요.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개월 안에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선한 것이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부담 없이 드세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두유에 넣어 갈아 마시거나 그냥 한 줌씩 집어 드세요. 이렇게 쉬운 혈관 관리가 없습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한 음식 3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마그네슘,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핵심 물질입니다. 혈관을 확장하는 신호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예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한 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이 약이고 과다 섭취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음식들,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입니다. 물,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고 혈장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관벽의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혈액이 묽어지고 잘 흘러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루 최소 8잔, 약 2리터의 물을 드세요.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물 기준으로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운동 전후로 한 잔씩,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한 잔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 전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이제 특별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이미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혈관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음식과 습관, 개선이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과 건강한 습관을 병행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안정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약의 용량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음식이 먼저가 아니라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함께 갈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혈압계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하신 후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팔로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해 두세요. 한 달치 기록을 가져가시면 병원에서도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정보들, 머리로는 알겠는데, 과연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들어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5일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을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5일 혈관 회복 시작 플랜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강황가루, 마늘, 검은 깨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블루베리와 호두도 추가하세요. 저녁에 두부를 꺼내서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다진 마늘을 넣고 살짝 볶으세요. 마늘은 으깨고 10분 기다리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야식은 참으세요. 물 8잔 마시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세요. 오늘 점심은 두부가 들어간 메뉴로 드세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셔도 좋고 순두부도 좋고 두부 무침도 좋습니다. 검은 깨를 갈아서 뿌려 드세요. 직장에서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깜빡할 수 있으니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저녁 식단에 등 푸른 생선을 추가하세요. 고등어 구이나 삼치 구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20분만 가볍게 동네를 걸어보세요. 속도 상관없고 거리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20분 걷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넷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오늘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5알을 드세요. 국을 드실 때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싱겁다 싶어도 오늘만 참아보세요. 다섯째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하루를 훨씬 안정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다시 드시면서 닷새 동안 내가 해낸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이 닷새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걸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진 느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든 느낌, 소화가 조금 더 잘 되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시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의 상당 부분이 혈관성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심장 다음으로 혈류 공급이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류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에 민감해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의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고 뇌세포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치매 예방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두부, 강황, 마늘, 검은 깨 등 푸른 생선, 베리류, 견과류
이 음식들이 치매 예방에도 근거 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은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어요. 혈관을 살리는 게 뇌를 살리는 겁니다. 혈관 건강과 성기능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주제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심혈관 질환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성기의 혈관은 매우 작고 가늘어서 전신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발기부전이 심장마비보다 3에서 5년 앞서 나타나는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혈관 기능이 성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의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만들고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했죠. 이게 바로 혈관 관련 성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위험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위험, 미세먼지와 공기 오염입니다. 미세먼지가 폐에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주 작은 미세먼지 입자들이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와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환기할 때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고 세면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위험, 치주질환, 즉 잇몸병입니다. 이가 혈관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실제로 잇몸의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요.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혈관 내피를 자극하고 플라크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역학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를 잘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게 혈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숨겨진 위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의외죠?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게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서 혈압이 높고 염증 수치가 높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혈관 건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그게 혈관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들어갑니다. 연령대별로 혈관 관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30대 분들 들으시고 계시나요? 30대는 혈관이 아직 젊고 탄력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두면 이후 30년, 40년이 달라집니다. 특히 30대에 시작되는 나쁜 식습관들, 잦은 야식, 음주, 불규칙한 수면이 40대, 50대의 혈관 문제로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대 분들, 40대는 혈관 건강의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수치가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약보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체중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내장 지방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허리 둘레를 관리하는 게 혈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50대와 60대 분들, 이미 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좋은 관리로 혈관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이 나이대에는 혈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염증 수치인 CRP와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 검사들을 요청해 보세요. 70대 이상 분들 혈관이 많이 경화되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혈관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사회적 활동 유지가 이 나이대의 혈관 건강 핵심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가벼운 걷기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우리 몸의 혈관은 약 95,000km입니다.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엄청난 길이의 파이프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온몸에 피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막히기 시작하면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우리 몸은 위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부에 강황 넣어 드세요. 두부에 마늘 넣어 드세요. 두부에 검은 깨 뿌려 드세요. 밤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일찍 주무세요. 스트레스는 호흡으로 다스리세요. 이 8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딱 닷새만 해보세요. 닷새가 몸을 바꾸고 한 달이 혈관을 바꾸고 1년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혈관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꼭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강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깊고 진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오늘부터 다시 살아납니다.